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이사와 이야기 나눠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를 지금 훑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상 최고치인데 휴전도 길어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질문 드릴 건 일단 시장을 가장 크게 눌렀던 이슈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걸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결국에는 정말 몇 시간 안 남겨놓고 또 무기한 휴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충분히 우리가 예측할 수 네. 있었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란은 미국의 변화가 없이는 협상을 안 하겠다고 지속적으로 얘기해 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지금 만나러 간다 계속 이제 그런 유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협상이라는 게 이제 서로 상대가 타협이 돼야 되는 건데 아직은 타협점을 못 찾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도 그냥 이렇게 임시적인 방편으로 휴전을 계속 늘려가는 방식이지 않을까 하는 게 지금 이제 많은 시장 참가자들의 생각이시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휴전이 늘어지기만 하면 사실 뭔가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시장에는 이제 별로 영향이 없을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처럼 그냥 상수로 둘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미국 같은 케이스는 상대적으로 트럼프 얘기는 자기가 최대 산유국이기 때문에 네. 별 영향 없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일단 지금 가솔린 가격이 미국도 폭등하고 있고요. 우리와 아시아 국가 같은 케이스는 호르무즈가 저렇게 제한적으로 사실상 차단돼 있으면 영향이 좀 큽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상태가 계속 답보 상태가 계속 가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밖에 없고 그보다도 이제 에너지 외 여러 가지 화학 제품들 사용에 있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당연히 시장에는 이제 안 좋게 작용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가겠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죠. 아마 사실은 누구도 다 원하지 않는 전쟁, 이스라엘만 사실은 원하고 있는 전쟁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정 시점에서 적당한 수준에서 아마 덮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시장에선 그걸 바랬잖아요. 미국만 발 빼면 다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지 우리가 조금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지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금도 6,400 넘어가고 있네요. 분위기 좋게 흘러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글로벌 IB들에서 코스피 더 오를 거다, 8,000, 불케이스에서는 8,500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8,000, 7,000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포인트는 더 간다인 것 같고 더 포인트는 그 속도일 것 같거든요. 코스피 시장의 방향성, 속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여러 가지 대외 변수들하고 많이 연계가 돼서 일단 그 변동성은 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코스피를 견인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반도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반도체 경기라는 게 AI의 데이터 센터와 이제 연결 그리고 피지컬 AI의 확산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쟁 이슈에서는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이제 좀 벗어나 있는 영역이기도 해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한국의 주가는 좀 강세로 갈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 보고 있어요. 근데 코스피가 8,000을 갈지 6,000을 9,000을 갈지 이 부분은 사실은 AI 반도체 수요가 언제 피크아웃을 하느냐 그것과 이제 관련이 있다고 봐야죠. 근데 제가 반도체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이제 반도체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일단 올해까지는 좀 세이프하다. 올해까지는 세이프하다. 내년 어느 시점, 내년 하반기 어느 시점 중에서 아마 피크아웃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지금 이제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상반기까지는 조금 이 텀을 좀 즐길 수 있고 하반기가 보통 한 1년 정도 선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조금 덜컹거릴 수는 있으나 사실은 내년 하반기에 반도체가 피크라는 것도 그것도 아직은 검증되지 않은 것들이죠. 네. 그래서 이제 제일 사실은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간과하고 있는 것은
데이터 센터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공격적으로 그렇게 잘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반도체의 어떤 수급의 상황은 사실은 거기에 후행해서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이제 트럼프 정부가 그 전력 인프라 확대가 너무 늦다 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좀 긴급하게 비상사태로 그 생각을 해서 좀 푸시하는 법안들을 그러니까 법안과 그리고 행정명령들을 많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반도체 경기는 사실은 저는 이제 제 관점에서 보면 그게 좀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뉴스들을 좀 많이 확인해 보시면 전력 인프라가 중요합니다. 전력 인프라 쇼티지가 블룸버그에서였나요? 지금 뭐 전력기기 하나, 변압기 하나 대형 받으려면 5년 걸린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죠. 그래서 이런 병목이 풀리면서 AIDC가 AI 데이터 센터가 잘 지어져야 반도체가 계속해서 출하가 잘 될 것이고 이것이 실적으로 찍히면서 코스피 지수도 더 이끌 수 있다. 일단 봤을 때 상반기까지는 지수의 상승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지수의 상승 중심에는 또 외국인의 수급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올해 들어서 너무 많이 팔았고 전쟁 때문에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팔아서 걱정했는데 지금 4월 들어서는 좀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5조 5천억 원 정도의 매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실적 믿고 산다라고도 분석을 하더라고요. 동의하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반도체의 실적의 눈높이에 따라서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뭐 너무 크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팔았다에 대해서 우려하실 필요는 없고요. 저 그 외국인 투자자들 중에서 롱온리,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보고 매수하는 그 물량은 사실은 크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이 기계 매매들. 그러니까 차익 거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기계 매매들에 의한 포지션 정리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대부분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판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해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보다는 이제 펀더멘탈을 보셔야 되고 특히 이제 반도체 펀더멘탈에 대해서 좀 민감도를 높게 보고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시장은 결국에는 뭐 반도체에 뭐 민감하게 집중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답변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체크해봐야 될 건 SK 하이닉스 실적입니다. 딱 하루 남았어요. 지금 뭐 목표치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영업이익 40조 넘을 거다라고도 많이들 하시던데 넘을 것 같으신지 그리고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두 가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이제는 그 반도체 관련주들이 서프라이즈라고 하는 게 네. 사실은 크게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그렇죠. 네, 계속 그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서프라이즈보다는 사실은 귀 속에서 이제 얼마까지 나올 수 있대 뭐 이런 이제 이 속삭임들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단순하게 서프라이즈 나왔다는 것으로 주가가 오른다. 그렇게 보기에는 이제는 조금 너무 많이 진행된 상황이죠. 예, 이미 업황이 좋은 건 다 알고 있고 해서 그거보다는 이 정도의 실적 레벨 그리고 다음 분기 뭐 내년 정도에 봤을 때 얼마 정도 나올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이제 과거에 이 하이닉스라든지 삼성반도체,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 레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수준이냐 그리고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이런 다른 반도체 기업들과의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 원래 우리가 굉장히 많이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 디스카운트가 받는 이제 밴드가 또 있을 거거든요. 네. 예전보다 훨씬 더 지금 우리가 실적이 너무 많이 좋아졌는데 디스카운트 폭이 더 커졌다. 그쵸. 이러면 이제 주가는 상승력이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사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글로벌 기업들에 비해서 삼성전자랑 특히나 SK 하이닉스 이제 실적 발표하니까 디스카운트가 더 커졌다라고 보세요? 커졌죠. 왜냐하면 실적이 너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도 계속 디스카운트를 많이 받고 있다고 했는데 네. 실적이 예상보다 훨씬 더 나왔기 때문에 그 디스카운트 주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디스카운트가 그렇게 크게 줄어들고 있지 않는 모습이에요. 네. 디스카운트가 오히려 안 줄어들고 있다. 근데 요즘에 실적 발표의 뭐 방향 아니면 실적 발표 이후의 주가 흐름을 체크해 보면
너무 실적 좋고 말씀해 주신 대로 서프라이즈가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주가는 하락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TSMC에서 그걸 받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서 그걸 받습니다. 그렇다면 실적 확인하고 나서 주가가 하락할 때 120만 원 선에 있는 SK 하이닉스의 주가 매수 기회로 계속 봐도 될까요? 제가 반도체 담당이 아니라서 네. 네, 제가 이제 뭐라고 딱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개인 투자자 입장이라면 가지고 있는 반도체 종목들을 지금 매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굳이? 네. 아직은 AI 향 이런 수요 증가가 피크아웃을 했다는 근거는 아직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프라의 확충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런 계획들,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사실은 좀 매도 타이밍을 잡아도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굳이 매도를 할 이유가 없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인프라 계속 병목 현상 체크해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해주고 계십니다. 반도체 이야기를 해봤고 우리가 비반도체 쪽도 좀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주목을 받는 게 2차 전지입니다. 삼성 SDI가 와 이렇게 오르네 라는 모습들을 쭉 보여주고 있잖아요. 2차 전지에게도 이제는 좀 기회가 왔다라고 보세요? 이미 왔죠.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 방송에서 삼성 SDI가 예전에 PBR이 한 배가 이하로 떨어졌을 때가 있었어요. 뭐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증자도 하고 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눌려 있다가 최근에 뭐 주가가 급등을 했죠. 급등을 했고 SDI뿐만 아니라 지금 반도체 그 배터리 소재들 부품 업체들까지도 각종 다양한 이제 테마들이 붙으면서 반도체 배터리주들이 상승 추세로 지금 완전히 이제 확연하게 전환한 모습이고요. 사실 예전 같으면 반도체와 배터리를 두고 네. 서로 이제 어떻게 되났나 이렇게 이제 저울질을 하는 이제 예전에 그랬었죠. 근데 그렇죠. 이제 지금은 워낙 반도체의 시가총액이 높기 때문에 사실은 주식을 하는 그 뭐 개인도 그렇겠지만 펀드 매니저들 입장에서 보면 그냥 상수예요, 반도체는. 내가 요걸 얼만큼 아웃퍼폼의 비중을 그 강도를 가져가느냐에 달려 있는 거고 거의 대부분 다 풀로 채우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근데 그렇게 되면 수익률 격차가 별로 안 나죠. 기계적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이제 알파를 찾게 되는데 그 알파의 이제 핵심이 배터리 또는 이제 바이오 이렇게 이제 돼 있죠. 근데 이제 최근에 바이오 오늘은 뭐 조금 강세입니다만 바이오가 상대적으로 좀 약했고요. 배터리가 지금 치고 올라왔는데 배터리 관련주들의 주가는 뭐 사실은 앞으로 굉장히 밝다 미래가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펀드에서는 반도체를 상수로 채우고 간다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 그럼 개인 투자자 입장으로 이걸 끌고 와 볼게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현금이 있고 내가 살 여력이 있다라고 했을 때 과연 개인 투자자의 선택이 2차 전지로 갈까라는 생각도 저는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개인이 투자의 그 타임, 시간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자기의 성향이 어떠냐 이런 거에 다 달라요. 네. 좀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는 투자들은 반도체를 그 가장 중심으로 두고 나머지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게 될 수가 있고요. 그럼 공격적인 사람들은 오히려 반도체는 지금 많이 올랐으니 훨씬 더 민감도가 높은 산업의 업황에 따라서 민감도가 높은 배터리를 집중해야 되겠다는 이런 투자들도 있으니까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배터리의 미래가 이제 밝다는 것은 제가 뭐 벌써 이렇게 얘기한 지가 한 2년 가까이 돼 갑니다. 바닥을 지났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고 올해까지 이 배터리 관련주들의 실적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않습니다. 네, 올해까지는. 그러나 이제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이익 증가 구간으로 접어들죠. 그래서 보통 주가의 선행성을 감안을 하면 사실은 늦어도 올 하반기부터는 굉장히 빠르게 주가가 턴어라운드 한다고 이제 봤었었는데 그게 이제 좀 빨리 온 겁니다. 좀 빨리 왔고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키워드는 배터리 지금 주식의 키워드는 확산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K 배터리가 삼원계 전기차용으로만 이제 주로 수요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따라서만 주가가 그냥 왔다 갔다 했고 우리가 이제 LFP 중국의 LFP에 밀리면서 경쟁력에서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미래가 불투명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갔었죠.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들 그 움직이는 주가들 보시면 이제는 우리가 삼원계 배터리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LFP는 당연히 이제 하는 것이고 NMR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소디움 배터리 이런 식으로 소재 플랫폼이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는 상태이죠. 이거 수요처도 전기차에서 이제 ESS가 굉장히 큰 영역으로 또 올랐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UAM이라든지 휴머노이드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전방 산업이 또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K 배터리가 이제는 성장 동력이 다양해졌네. 그러면서 이제 아주 다양한 테마군을 지금 배터리 내에서도 이루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은 이제는 좀 길게 진행될 그런 이제 사이클이니까 좀 보시고요. 다만 이제 제가 우려하는 것은 네. 올해까지는 실적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업체는 물론 있습니다만 뭐 전체적으로는 그렇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이렇게 높게 가다가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면 단기간에는 변동성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변동성을 이제 잘 견디셔야 아주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 성장 산업 같은 케이스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유념하셔서 주가가 좀 그 조정받을 때 계속 이제 매수해서 한 뭐 2, 3년 정도 있다가 매도하시는 그런 이제 전략으로 가시면 아마 수익이 극대화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느냐 이 부분 굉장히 제 귀에 남네요. 그렇다면 2차 전지 좀 종목별로 간단하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가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모멘텀도 있었지만 이 탁 불씨를 키운 게 벤츠와의 계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진했던 EV도 좋아진다 였는데 여기서 저의 질문은 그겁니다. 삼성 SDI 주가가 계속 갈 텐데 이 EV 부분 벤츠와의 계약으로 더 갈 가능성은 있을까요? 이미 이거는 반영을 한 걸까요, 주가에? 그러니까 벤츠에 납품하는 저거 하나만 가지고 주가가 뭐 얼마 더 하고 이렇게 논의하는 거는 사실은 뭐 큰 의미는 없고요. 다만 이제 벤츠에 SDI가 납품을 했다는 것은 이제 의미가 좀 있죠. 왜냐하면 머시디 벤츠가 그 지분 투자한 유럽의 배터리 업체가 있죠. ACC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이제 제대로 못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SDI에 이제 의존을 하는 거고요. 특히 이제 또 이 벤츠 같은 케이스는 중국 지분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 배터리, K 배터리를 선택했다는 것은 지금 이제 유럽과 미국에서 중국산을 배제하려는 그런 이제 정책적인 흐름이 아주 강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K 배터리, 특히 삼성 SDI가 선택을 받았다. 이제 이런 두 가지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변하지 않을 부분이기 때문에 K 배터리가 사실은 중국에 그동안 계속 수세로 몰려왔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숨 쉬면서 성장할 공간이 열리고 있는 그런 이제 것을 지금 이런 계약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다음으로 볼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우리가 실적을 이미 봤죠. 근데 안 좋은 거는 확인을 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올해 실적은 뭐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ESS 쪽으로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전략 뭐 당연히 괜찮다라고 보실까요? 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뭐 특히 이제 LG 같은 케이스가 미국에다가 대규모 공장을 지어놨는데 이 공장들의 파트너들이 다들 지금 전기차를 뭐 안 하든지 줄이든지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게 이제 특히 LG엔솔이 크죠. 규모가 SDI에 비해서 SDI나 뭐 SK에 비해서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 부분을 작년부터 해서 ESS 수주를 좀 공격적으로 받아서 지금 LFP까지 해서 공장을 전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게 사업 초기에는 수익성이 좀 낮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워낙 공격적으로 수주를 받다 보니까 단가는 좀 낮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의 ESS 시장은 앞으로 한 10년 이상을 굉장히 큰 시장으로 성장할 거예요. 작년에 한 50기가와트 아워 정도 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이제 2030년 내에 100기가와트 아워 이상이 되고 꾸준하게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규모라서 60기가와트 아워만 된다 하더라도 테슬라 모델 Y 기준으로 100만 대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시장이 전기차를 미국에서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수요처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가장 큰 회사가 그거를 이제 도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제 중국이 다 장악하던 시장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여러 가지 FEOC 규정이라든지 PFE 규정이라든지 이런 중국을 배제하는 규정들 때문에 올해부터는 사실은 중국산 배터리를 써가지고는 보조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한국 업체들이 지금 유리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다만 미국에 지금 있는 이런 움직임이 유럽으로 확산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더 큰 시장이 이제 열립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미국의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는 ESS 시장이지만 성장 속도는 미국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빠르기 때문에 2030년을 놓고 보면 아마 미국보다 유럽의 ES 시장이 더 클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최근에 IAA라는 산업 가속화법이라는 것을 이제 EU에서 도입을 했고요. 그 안에 따라서 이제 핵심 소재 부품에 대해서 EU 역내의 비중을 갖다가 설정을 해서 중국에서 수출하는 ESS 물량, EV 배터리 물량에 대해서는 아마 그 좀 차별화를 두는 이제 그런 쪽으로 지금 정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까지는 유럽 시장에서는 국내 업체들이 ESS에서 아주 그렇게 뚜렷한 족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 이어지게 되게 되면 그게 아마 K 배터리의 굉장히 큰 캐탈리스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도 좀 주목을 하시면 좋겠네요. 지금 뭐 유럽 어디에도 텍사스에도 몽골에도 호주에도 들어가는 게 ESS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런 모멘텀 K 배터리가 받아갈 수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여기서 저도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딜사이트 경제TV 실시간 라이브가 진행 중입니다. 오른쪽 화면 클릭하시고 지금 바로 함께해 주세요.